그래도 증여세 만만치가 않죠. 그렇다고 안 낼 수도 없고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맞서 이겨야겠죠.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증여세. 어떻게 하면 가장 부담을 줄여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두 번째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속세를 거액으로 세금을 냈던 기억이 있어 아이한테는 절세를 하면서 재산을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은행에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었는데요. 차근차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이는 참 좋을 것 같으네요. 네, 부럽네요. 네, 사연의 주인공은 미리 증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절세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산 증여를 하시든지 아니면 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해서 분산하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0년 단위로 증여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0년 단위로 증여하기는 증여세법에 있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배우자 간에는 6억, 직계 좀비속 간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천만 원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드린 6억, 5천, 2천, 1천만 원은 증여를 하셔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자녀에게 1억을 증여했다라고 하면은 1억에서 5천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증여재산 공제라는 거는 줄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단 한 번만 적용이 됩니다. 네, 사전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이제는 우리의 사연 주인공. 어떻게 사전 증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증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이 됐을 때 또 2천만 원, 3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시게 되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증여세 부담 없이 받은 금액이 1억 4천 정도 돼요. 1억 4천을 일시에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를 900만 원 정도 부담하셔야 되는 건데 9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한 거죠. 네, 맞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이 증여 공제와 또 세율의 가장 낮은 구간 10%를 활용을 해서 증여를 합니다. 사실 요즘 2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1억 2천을 먼저 증여를 하고 2천만 원을 공제를 받아요. 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 1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게 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살이 됐을 때 또 1억 2천만 원 증여하고 20살이 됐을 때 1억 5천만 원 증여하고 30살이 됐을 때 1억 5천만 원 이렇게 증여를 하면 이 사람이 30살이 됐을 때 한 5억 4천만 원 정도 금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운용을 되게 잘해 주셨다면 이 금액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억 4천만 원을 30살의 일시에 증여를 한다면 30%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럴 때 부과되는 세금은 9천만 원이 조금 안 되세요. 사전 증여를 했다면 5천만 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것대로 기준을 삼으면은 분산 증여는 100% 모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금만 있으시면은 네. 증여세 신고를 하고 맞아요. 주는 거를 적극 권장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지 않는데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네, 질문 많이들 하세요. 어차피 비과세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 되냐. 근데 현금 증여는 신고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요즘 홈택스 가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질문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신고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10년 단위로 증여를 했는지 한 번에 증여했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신고를 해두셔야 추후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도 국세청도 알고 있을 수 있고 PCI 시스템에도 반영이 되니까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네.
대부분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게 두 분 세무사님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분산증여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산증여는 줄 때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증여세 세율 구조 자체가 증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아버지가 자녀한테 10억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 10억을 자녀가 혼자 증여를 받게 되면 부담하는 세금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녀가 배우자도 있고 또 그 자녀의 자녀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며느리하고 손주한테 가게 되면 그분들은 10%에서 20% 저율의 세부담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쪼개서 증여한다면 그 세율의 차이만큼 절세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도 이렇게 분산증여에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자녀만 주지 않으시고 자녀의 배우자나 아니면 손주까지 주셔서 세금을 조금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같이 쓸 거라면은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여러 명에서 분산해서 증여받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팁은 증여 시기는 길게,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